패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게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이 남현희 씨 관련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답을 했어요. 네, 오늘 오전 7시 반쯤 보신 것처럼 검은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송파 경찰서를 나온 전 씨는 이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눈을 질끈 감더니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 대질 조사 당시 상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일부 추측도 나왔는데요. 남현희 씨는 어제 대질 신문에서 전 씨를 보자마자 뭘 봐라고 쏘아붙이고 또 전 씨가 단둘이 5분만 이야기하자는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왜 한 걸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금액도 28억 원까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청조 씨가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 남현희, 전청조 두 사람의 사기 공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대질 조사 당시 있었던 일을 두고 또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 도중에 전청조 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남현희 씨가 이제 변호인이 기자들한테 알린 건데 조사 막바지에 전청조 씨가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태블릿을 쓰면 태블릿이 자동적으로 인터넷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것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증거 인닉이라든가 범죄 수익 관련해서 모의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청조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뭐 이메일, 메신저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그날 조사가 늦어져서 접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태블릿에 전청조 씨한테 질문을 써놨다. 전청조 씨가 그걸 보고 태블릿에 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필담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허 변호사님, 이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 받는 중에 이런 거 태블릿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불구속 피해자 같은 경우에 뭐 전자기기를 압수당한다든가 뭐 전원을 끄게 하라든가 이렇게 사전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메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변호 노트라는 걸 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조력권 보장을 위해서 태블릿 PC라든가 휴대전화,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다 구치소 안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 태블릿 PC를 뭐 15분, 20분 비교적 장기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청조 씨 측 변호인에는 그냥 필담을 나눈 것뿐이다. 그러니까 메모, 자기 변호노트에 메모를 내서 대화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가 뭐 문제의 소진에 있어 보이지만 조사가 다 끝나고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 중에 경찰이 있는 데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데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전청조 씨 측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이 내용을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그래서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양측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 전청조 씨 측은요, 이 체포 당시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당했다면서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청조 씨가 이제 10월 31일에 체포돼서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인 11월 1일자에 그 전청조 씨의 네이버 아이디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청조 씨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전청조 씨의 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를 의심하는 듯한 주장인데요. 자, 그런데 조사 중에 이 변호인의 태블릿을 썼다? 자, 그러면 11월 1일에도 변호인 태블릿을 쓸 수 있었고 또 접촉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조사 중에서는 변호인도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체포돼 있거나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접견을 할 때는 변호인도 휴대전화나 태블릿이나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접속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10월 31일 날 체포돼서 11월 1일 날은 전청조 씨가 뭔가 태블릿이건 휴대전화건 컴퓨터건 간에 네이버를 접속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누군가가 접속한 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변호인의 얘기도 결국은 남효희 씨를 겨냥하는 겁니다. 남효희 씨가 전청조 씨의 세컨폰하고 노트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접속한 거 아니었겠느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남효희 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청조 씨의 이 사기 행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 이 TV조선 저희한테 한 제보자가 전청조 씨와 관련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일단 어떤 사진입니까? 네, 저희 단독으로 제보를 해주신 사진인데요. 어느 주차장에 일렬로 세워진 차량들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전청조 씨의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들인데 지금 보이는 차량 모두요. 한 대당 적어도 4억에서 7억 이상의 이 고가의 차량으로 페라땡의 슈퍼카들로 전해집니다. 파란색, 초록색, 흰색, 빨간색 정말 색깔도 다양하죠. 전청조 씨는 사기 피해금을 경호팀장의 계좌로 받아서 최근까지 거주했던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많은 차량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자, 이 전청조 씨를 최초로 인터뷰한 그 여성조선 이근아 기자, 저희 사건 파일 24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자, 그때 당시 인터뷰 당시 전청조 씨가 차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공개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주차돼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경호원들이 포 뭐뭐와 뭐뭐와 뭐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지금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가 뭐지? 차종을 직접 언급하는 가령 포 뭐뭐로 모셔다 드려라. 그걸로 다녀오도록 해. 라는 대화를 그 자택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 많은 슈퍼카는 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슈퍼카를 또 같이 타고 다녔다는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또 공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명 양엄마가 있었다는데 이게 또 사실인가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들 증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인물인데 최근 한 방송에 전 씨 사기의 피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연을 해서 전 씨가 피해자들한테 카드를 받아서 막 쇼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결제 내역이 좀 수상해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 씨 혼자 쓴 게 아니라 옆에 한 여성이 같이 다니고 있는 장면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씨랑 같이 다니던 이 여성이 전 씨가 양엄마, 그러니까 친모가 아닙니다. 양엄마라고 부르던 제3의 인물인데 이 여성이 전 씨와 승마, 또 해외여행, 또 호화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함께했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 중학교 후배이자 사기 피해자라는 인물도 양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양엄마라는 사람이 이 전 씨가 이 피해자를 만날 때 페땡땡 슈퍼카를 같이 전 씨와 함께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셋이서 만남을 함께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양엄마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이 양엄마의 존재 자체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같이 뭔가 수익을 누렸다는 것만 가지고 아직까지 이 사기 범행을 다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현희 전청조 씨에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